자, 여러분들. 61.3K까지 빠져야 그나마 비트코인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 관점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가격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이 61.3K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죠. 61.3K 이 기준 가격을 깨줘야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또 반등을 본다면서 왜 더 떨어져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페어 밸류 갭, FBG보다 이 TPO, 볼륨 TPO와 시장에서 기준 가격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청산 히트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61.3K를 딱 이탈했을 때 정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얼마나 빠졌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디를 아직도 확인을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계속해서 61.3K를 건드리지 않은 채로 위에서만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격 안 깨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안 깨졌기 때문에 시장이 더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큰 반등이 나오기 전에 또는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시장은 항상 밑에 있는 유동성을 한번 크게 정리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이 일목균형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 일목균형표를 딱 보게 되면 이때부터 양운을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음운이 짙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해당 구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음운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 평균 가격 위로 못 올라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평균 단가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평균 단가 근처에서 물려있는 이런 사람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장 크게 올라가는 그림보다 오히려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물량을 정리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고 또다시 밀릴 거다. 그런 심리가 자극되니까 거래량이 늘지 않은 채로 지금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강한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린 반등이라기보다는 매도세가 잠시 약해졌기 때문에 올라온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딱 보이는 게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살짝씩 나오니까 그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공격적으로 추경롱 아니면 눌림롱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거나 정말 61.3K 이탈했을 때 그때 기회를 잡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기준 가격을 얘기하냐? FB도 그렇고 일목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드릴 이 TPO까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평균 단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TPO가 있는데 오늘 영상을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익절가하고 기준 가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 1시간 봉상의 TPO 차트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캔들만 보고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만 보시죠. 사실 시장은 캔들보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어 있는지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이 바로 TPO죠. 자, 일단 이 TP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래량들은 특정 시간에 거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볼륨 TPO, 제가 이따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가격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해당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POC라고 부르는데요. 포인트 오브 컨트롤,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시장 참여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가격이라는 거죠. 즉 평균 단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치 영역의 하단입니다. 반대로 위에는 밸류 에어리어 하이, 가치 영역의 상단이죠.
결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새벽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구간이죠. 새벽 내내 가격이 빠졌습니다. 전날에도 많이 빠졌죠. 이걸 보시면서 그냥 많은 분들이 계속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62.24K 딱 보시게 되면 이 62.24K가 해당 구간에서 13일 날의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이었습니다. 즉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봤다는 건데요. 자, 왜냐면 이것은 가치 영역의 하단이기 때문이죠. 자, 딱 이때 제가 새벽 시간에 딱 보면서 이걸 이탈시키는 흐름, 그 전부터 이탈을 시켰지만 결국에 올라타다가 이 POC 가격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가격을 결국에 이탈시키고 나니까 다시 회복해 주는지 이걸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자, 이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을 이탈시킨 다음에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나왔다는 것이고,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순간부터는 위에 있는 이 POC 가격, 이전에 잡혀있던 이 POC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쌍바닥이 딱 만들어졌고, 이전에 잡혀있던 이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을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자, 여기는 근거가 부족하죠. 한 번 돌파했으니까. 근데 두 번 정도의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려고 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다음 기준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해드렸던 7월 9일에 이 POC 가격. 자, 딱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이 딱 보이실 거고, 지난달에 13일에 잡혔던 이 POC 가격,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가격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을 1차 익절과 2차 익절로 잡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가장 먼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익절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도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타점을 잡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명확한 기준이 들어섰을 때 그때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크게 먹든 이런 걸 가능하다는 거죠. 양봉 나오면 사고 음봉 나오면 팔고 계속 시장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POC, 밸류 에어리어 로우, 밸류 에어리어 하이 이런 기준을 알고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남들이 고점에 물릴 때 또는 저점에 숏을 잡을 때 우리는 정말 리스크는 감수를 안 하고 정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걸 미리 캐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타점이 또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 가격 위에서 유지는 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이런 실시간 흐름들. 제가 큰 관점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인 디테일들이나 어디까지 끌고 갔을 때 익절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려왔을 때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4시간봉을 보면서 조금 더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인 움직임보다 시장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상승 채널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해당 구간 위에서 유지가 되다가 한번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또다시 올라탔다가 그냥 실패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해당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지난 8일부터는 이 흐름을 완전히 좀 이겨내지 못한 채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승 채널은 모두 붕괴가 되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채널 하나 깨졌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구조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승 채널이 살아 있을 때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 안에서의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채널이 이렇게 깨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조금 더 아래를 확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심리가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긴 합니다. 자, 6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 채널의 기준선, 이 구간을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탔단 말이죠. 자, 아직은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보다 높은 상황이긴 해요.
즉 상승 채널은 깨지긴 했지만 이 하락 채널의 기준선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탈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력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자,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그림이 어떤 걸까요? 저는 오히려 61.3K 이 아래를 한번 확인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가 더 올라가기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상승 채널을 모두 붕괴시킨 상황에서 공포 심리를 극도로 자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한 번에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61.3K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청산 히트맵 상으로 61.3K 해당 구간에서 롱 물량들이 조금씩 사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롱 물량들, 밑에서 잡았던 롱 물량들도 수익 실현하고 또는 위에서 잡았던 이 롱 물량들도 청산을 강하게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롱 물량들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부터 쌓인 겁니다. 이 물량들을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롱 물량들이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이 유동성을 먹고 그 다음에 올리느냐, 이걸 결정하겠죠. 그런데 시장은 결국 물량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아래에 이 61.3K 그 부근부터 아래에 있는 이 유동성이 쌓여 있는데 세력이라면 이걸 가만히 두지 않고 그냥 올리는 상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한번 아래 깊숙하게 찌른 다음에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나서 그 뒤로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공포를 극대화를 해야 그 다음에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1.3K 이거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니까 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롱을 털고 그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라도 이 유동성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올릴 심산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메인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61.3K 아래를 한번 확인하면서 롱 청산 물량을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그림. 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만약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시 위쪽으로 힘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래까지 내려왔을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지금은 추격해서 롱을 잡을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패턴이라면 그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지라도 적어도 61.3K 그 아래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안정적인 롱 타점을 들어가려면 61.3K 이 유동성 확인하고 나서 쌍바닥을 찍거나 최대치로 61K 이 구간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길게 끌고 가는 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 61.3K 이걸 기다리는 그런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런 POC나 아니면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위에서라도 롱을 잡을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간 밸류 에어리어 하이 가격. 자, 이 가격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63.3K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63.3K죠. 이 구간을 계속해서 버텨줬어야 됐는데 이탈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관점이 기술적 반등을 먹거나 오름쇼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 현명합니다. 추격숏은 하지 마세요. 추격숏 하는 순간 이 정도의 반등에서 또 청산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61.3K 이 아래까지는 기다리되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정말 공격적인 배팅을 할 거라면 적어도 이런 POC를 넘어서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63.3K 근데 13일에 이 잡혀있는 가치 영역의 상단 해당 구간까지 올라오는 양봉을 보고 적어도 이 구간에서 1시간봉 기준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눌림롱 관점으로 공격적인 롱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구간에 대한 POC도 못 넘는 상황에서 굳이 롱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름쇼 관점 또는 많이 밀린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나서는 롱을 들어가도 되겠지만 정말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아무리 타점 좋아도 다 청산당하는 그런 시기니까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관점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기준으로
상태고 지금 시장의 평균 가격 그 밑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건 불가피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두 번째로 4시간 봉상으로는 상승 채널이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굳이 공격적인 롱 베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시간 봉상으로 밸류 에어리어 하이 가격 13일에 이 가격 63.3K를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힘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 메인 관점 61.3K 이거 건드리고 나서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유동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제 관점이 무효가 되든 61.3K가 이탈돼가지고 정말 롱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정말 끝일 것 같다, 올라올 것 같다 생각 드신다면 반등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61.3K 그 이하까진 빠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조정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